1055 3702 246 87 다 던지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상희 대표님의 이제 진행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지를 먼저 받았어요. 근데 질문지하고 제가 오늘 드렸던 그 질문하고 같이 엮어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제 거기 특정 분한테 이제 질문 던질 것도 있지만 일단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한 두 분 정도가 그냥 자발적으로 모바일 웹이 아까 제가 모바일 웹 is dead라는 이제 그 질문을 훅 던져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거나 또는 왜 반대하는지 아니면 동의한다면은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우리한테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두 분 정도가 한 분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한 분은 개발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하실래요? 다음 커뮤니케이션 권규라고 합니다. 한 대표님께서 아까 실제로 모바일 웹이 죽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만 좀 약간 포커스를 해서 보면 다음은 지금 현재 아담이라는 모바일 공동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광고가 소비되고 유저의 컨버전이 일어나는 트래픽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의 소비 비율, 저희 쪽에서 트래킹하고 있는 트래픽의 비율은 거의 5대5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앱 중에는 네이티브 앱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웹의 컨텐츠를 앱으로 직접 씌운 형태로 컨텐츠를 전달하는 형태의 앱이거든요. 이 앱을 모바일 웹으로 볼 거냐 앱으로 볼 거냐는 사람마다 기준이 되게 다릅니다. 하지만 광고 측면에서 보면 얘네들은 다 웹이에요. 저희가 분류는 앱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트래픽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은 웹이고 이 친구들을 웹으로 분류하는 순간에 트래픽 기준은 모바일 웹이 여전히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내부에서 판단하는 유추해보는 이유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바일이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디바이스의 사이즈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이즈의 문제는 맞고요. 하지만 어떤 디바이스를 쓰냐에 상관없이 소비하고자 하는 컨텐츠는 최신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결국은 그걸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얼마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컨텐츠를 작성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직 충족시킬 수 있는 앱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웹으로서 1차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여전히 웹 컨텐츠는 모바일 웹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작 도구일 거고 컨텐츠를 전파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리스트 보면 이중건 부장님 여기 질문 리스트에 웹 개발, 그러니까 앱 개발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차이가 있거나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야 된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저는 네이버 앱을 개발하고 있고요. 앞에서 좀 설명하셨듯이 네이버 앱도 역시나 하이브리드 앱이라서 상당 부분은 웹으로 되어 있고 일부 기능은 앱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근데 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건 앱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강조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되게 사실 어려운 문제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느끼는 거는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앱의 측면에서 보면 앱이나 웹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포인트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기능들은 뭐 앱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앱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오늘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걸 거예요. 그거는 뭐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침판 같은 뭐 UI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이제 외부로 하기 좀 불편할 거고 앱이 더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뭐 책 읽기에서 본문의 포맷이나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포매팅이 다양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웹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서 그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분리가 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둘 다 가능한 게 더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만들어진 걸 봐서는 이걸 외부로 만들었는지 앱으로 만들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명확히 다른 관점 중에 하나는 웹의 경우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앱의 경우는 그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혹은 이제 뭐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해서 내 폰에 들어가고 나서 쓰게 되는 그런 사용 패턴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앱이냐 웹이냐를 볼 때 그런 사용 패턴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를 보고 대답해 주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을 던지지만 이쪽 바깥에 청중들을 보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HTML5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가보면은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훨씬 아직은 또 프랙티컬리 우리가 의미가 있고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포탈에 있는 분들이나 대기업보다는 지금 있는 중소 또는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는 아니면은 순수 앱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조가 앞으로 3년 안을 놓고 본다면은 달라질 것인가 아니면 지속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그런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얘기를 대답을 더 해주셔도 되고요. 다른 분이 예, 저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그 질문해 주신 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자주 보고 있는 건 방금 그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로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검색이 기본이었던 회사고 실제 검색으로서 많은 인터넷 유저 익스피리언스들이 성립이 되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을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 검색을 보고 사람들이 드디어 앱을 검색하는구나. 그래서 앱으로 뭔가 물음표가 생겼을 때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앱이 찾아져서 앱을 많이 선물을 하는구나 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상당 부분의 그 앱스토어에서 앱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앱을 의도에 두고 의중에 놓고 검색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맛집 사이트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한테 들었던 유명한 맛집 앱이 있었는데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 뭐 티스토어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실제 아직도 구글닷컴이나 뭐 한국에서는 네이버를 더 많이 쓰시지만 그냥 일단은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징을 통해서 서칭하는 게 더 아직은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당장 모바일 웹이 내일 모레 죽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3년 내에 대한 거보다는 저는 앞으로의 한 3개월, 6개월을 보고 움직이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긴 호흡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실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게 반응형 앱 같은 것들인데 저희 회사에서도 이 원래 웹을 운영하시던 분들에게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반응형 웹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 운영해 보신 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 그게 장점은 그 반응형 웹을 했을 시 컨텐츠를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면 모든 게 바뀐다. 뭐 그런 코스트가 좀 적게 든다. 대신 처음에 빌드할 때 좀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외에 실제 반응형 웹으로 했을 때 광고를 게재하기 좀 힘들다든지 광고가 어떤 데는 이런 슬라시인데 이런 슬라시 뭐 그 모바일에서는 또 다른 슬라시고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세인 거는 항상 있겠지만 그 대세에 대한 플랫폼보다는 컨텐츠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바일에 대한 대응은 뭐 누구든지 하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보시고 대표적인 예들을 또 많이 찾아보시고 그 회사에 가장 맞는 법을 본인이 선택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그 아까 제가 던진 슬라이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스테이하는 시간을 따졌을 때는 앱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앱은 상당히 많이 하이브리드 앱일 거고, 따라서 따지고 보면 웹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착각해서 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질문은 그 황세일 디자이너분한테 드릴 건데, 여기 보면은 저도 이게 참 궁금했어요. 우리가 모바일 화면이나 UX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왔고, 모바일 화면 작은 사이즈에서 어떻게 UX를 잘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라별 또는 민족별 또는 어떤 지역별 이런 측면에서의 차별적 요소가 얼마나 좌우를 하는지, 그러니까 차별적 요소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스타일이 다르고 뭐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 제품을 디자인하는데 크리티컬한 요소가 되는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그런 면들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좀 한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어려운 질문들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질문이 다 어려워요. 실무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이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랑 말씀드리면, 사실 네이버가 서비스를 지금 라인이나 뭐 밴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글로벌 서비스로 진출한 거는 몇 개 되지는 않거든요. 구글 계시지만 사실, 그래서 예전 회사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앱하고 또 웹하고도 틀릴 것 같아요. 모바일 앱은 사실은 런칭 당시에 일단 구글 플레이나 뭐 앱스토어를 상대로 해서 글로벌로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나라별로 로컬라이제이션 한다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약간 언어 토큰 변화 정도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모바일 웹 서비스도 그러면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냐 하는 이슈를 보면 사실은 그것도 이제 컨텐츠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사실 그 아시아권인 한중일을 빼고는 대부분 구글이나 이런 글로벌 서비스들이 대부분의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고, 한중일에서만 사실 네이버나 뭐 바이두나 야오제팬처럼 이렇게 로컬 검색 엔진이 서비스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서비스의 대상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서도 틀릴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한다고 하는 거랑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한다는 거랑은 또 틀리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을 봐도 모바일 쇼핑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 모바일 사이트를 런칭한 거랑 만약 중국에 해당되는 모바일 사이트를 런칭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UI적으로, 그러니까 디자인 스타일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뭐 중국이 빨간색을 선호한다고 해서 모바일 사이트의 아이덴티티를 빨간색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아이덴티티를 연결하면서 기능적인 면에서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쇼핑은 뭐 중국 같은 거는 개인 결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좀 믿음,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타오바나 이런 데서는 위챗이라는 기능을 추가해서 사실 채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내를 해주고 뭐 이런 기능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기 어렵지만 사실 그쪽에서는 인력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제 1대1 상담을 해주면서 뭐 쇼핑을 안내하든지 사실 이런 기능적인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UI 스타일이나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피처폰 시절에는 다 로컬라이제이션이 많이 화두가 됐었는데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사실은 지역별로 그런 장벽이 많이 없어지고 아까 같이 앱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글로벌 앱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사용자들의 패턴도 많이 글로벌화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웹을 보면 글로벌 되는 부분들은 그 나라의 특징에 따라서 기능 단위로 좀 약간의 피처들을 좀 더 넣거나 아니면 뭐 날짜 표시가 이제 썬데이가 먼저 시작되거나 먼데이가 먼저 시작되는 부분들은 뭐 로컬라이제이션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역
차별하지 뭐 테마나 뭐 이런 측면, 디자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구조를 바꾸면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요즘같이 되게 스피드가 강조된 사회에서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질문이 많기 때문에 대답을 조금 더 짧게들 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대부분 스마트폰 얘기를 하서 그런데 태블릿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확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태블릿 쪽으로 가면은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없으면 그냥 다음 질문 넘어가고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는 게 우리는 거의 그냥 그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가 보면은 태블릿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뭐 완전 모바일은 아니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대답하실 때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들어와 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 유정원 대표님한테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 일반적으로 앱 개발에 드는 비용, 기간, 수익 구조, 트렌드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앱 개발에 드는 비용은 그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